자,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언제 할 거예요? 따로 하기로 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작가들이 세 개로 나눠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세 번에? 예, 주제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할 얘기는 뭡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 연결시켜서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요. 네. 모로코에 지난 이제 10월 10일 날 IMF에서 네.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모로코에 이제 거기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겸 그다음에 이제 G20 이제 재무장관 이제 회의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기자간담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에서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 포인트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숫자는 안 보려고 합니까? 기자들한테 예? 이렇게 경제 어렵지 않냐고 예,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 언제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하나의 팩트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 이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 물론 이제 중간에 정치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이분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이고 저는 대학 선생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평생을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사람이 좀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뻔뻔한지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표를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 표가 뭐냐면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올해 10월 10일 날 IMF에서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G7 칸이 부족해서 G7하고 한국만 소개를 했는데 한국이 이제 2.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국가들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13위를 했어요. 13위. 그러니까 13위 안에 드는 국가 중에서는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게 전망한 국가가 중국하고 인도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밑에 있지만은 한 20개 국가 안에 드는 20위 내는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다음에 튀르키예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잘 사는 국가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추경호 장관의 저 2.2%가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IMF가 전망한 거는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올해 성적표를 거의 들고 있는데 작년에 IMF 전망치를 한번 보자 그러면. 작년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똑같네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0%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가장 높게 그랬었어요. 다시 아직 넘기지 말고 표를 그 전표를 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높은 성장률을 그랬잖아요. 2.0%를 똑같아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는 5개 국가가 우리보다 그러니까 높았는데 올해하고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가 그 전망치가 높은 거는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은데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 전망치가 실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2.0%를 했다는 얘기는 IMF가 한국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이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경제팀에서 뜨거 하면서 성장률을 1.6% 낮춰버려요. 올해 성장률을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올해 7월 달에는 1.4%까지 낮췄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IMF도 2.0은 가능하다고 본 나라를 1.4까지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IMF는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동안의 실력이나 자산을 볼 때 2.0 정도는 할 거야 했는데 실제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11월이니까 1년이죠 사실. 10개월 동안 운영한 성적표를 보니까 IMF가 전망치보다 0.5나 낮잖아요. 0.6이나 낮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추경호 경제팀이 만든 작품이야. 남이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올해 이제 보게 되면은요 실제 전개된 거 보면 3분기까지 발표된 게 중국, 한국, 미국뿐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가 올 초에 계속 나와서 IMF나 OECD에서는 계속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다른 나라는 올렸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에 1.0 올해 1.0 정도 할 거라 그랬어요. 어허. 그런데 미국은 지금 행진하는 거 봐보세요. 두 배를 해버렸네. 예, 현재까지 그러니까 2.3%를 달성을 했고 예. 한국은 1.5%예요. 한국은 줄어들었고 그렇죠. 미국은 거의 두 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일본은 이제 2분기까지만 발표하니까는 네. 이렇게 했으니까는 2분기까지만 비교해도 보게 되면은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한국이 0.9 2분기까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2.0%니까요. 성장률을 일본보다 낮게 나온 걸 본 기억이 저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언이기에 처음 아닙니까? 예언이기 때 특별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사 이래 사실 처음이죠. 근데 하여간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네. 것은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거예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그렇죠.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현 정부 경제 정책이 지금 바뀐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IMF 전망했는데 그리고 작년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주요 국가들보다 우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전망했다. 실제는 어떠냐? 정반대. 미국은 전망치 두 배를 하고 일본도 거의 두 배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줄어들지 않았냐. 그러면 내년도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이제 질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경제 수치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지만요. 경제 정책이 지금 기조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죠. 바뀐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IMF도 2.0은 달성할 거라고 했는데 1.4로 이렇게 쪼그라든 거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운영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제 참사가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이 바뀐 게 없다는 점에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또 있다 이거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부조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3분기 이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성장률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인데 언론 보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YTN에서 보게 되면 연간 성장률 1.4%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걸 하려면은 한 4분기에 한국은행이 0.7% 성장하면은 1.4%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분기에 0.6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에 0.7%가 나오면은 올해 목표치 1.4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참 이런 것까지 저는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옹색해졌는지 모르겠는데 0.7을 달성하면요.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1.35가 나와요. 그럼 반올림해서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전망치였어요. 목표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경호가 목표로 하는 1.4가 되려면은 0.9는 돼야 돼. 당당하게 하려면은요. 근데 목표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추세로 볼 때는 0.9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1.4도 안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이요. 근데 이제 이걸 한국은행이 이제 그래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1.35분이 안 나온다. 이거 0.7 해봤자요. 반올림하면 1.4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시간이 가니까는. 교수님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요. 힘들어요. 지금 경제 올해까지 성장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수하고 수출이로 나눠지잖아요. 내수가 보게 되면 올 3분기 동안 누적 성장률이 작년 연말을 100으로 했을 때 99.9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멈춰버린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멈춰버린 거예요. 뭐 100이랑 99.9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멈춘 그러니까 거고. 소비가 100.1이고 투자가 99.9로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99.9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3분기 동안 내수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수출뿐이 없잖아요, 남은 게요. 4분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내년도 경제 성장을 추경호 의도대로 이렇게 달성하려면요. 그렇죠? 자, 근데 수출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자, 넘겨봐보세요. 왜냐하면 내수가 멈췄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끌어올릴 것은 수출밖에 없는데 수출이 2.1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경제팀이 항상 하는 얘기하면 세계 경제 악화 탓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뭐냐면요. 그 2022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고 맨 왼쪽은요. 그게 전 세계에서 순위가 6위였었어요, 우리가요. 6위. 수출액 순위가요. 6위였었는데
올해 7월 달까지 IMF 통계인데 이게 올해 7월 달까지 수출 증가율이 우리가 제일 낮아요. 세계 12대 수출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로 10이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 악화 탓이면 가치들 좀 나빠져야 될 게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다 나빠져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출 순위가 8위로 떨어졌어. 아, 6위에서. 예, 그러면 그래서 세계 경제 악화 탓이면은 순위는 유지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이해가 돼.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어서 그렇죠. 우리도 액수가 줄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아야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세계 경제 악화 탓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만 추락하고 있다, 더 추락하고 있다 이거죠. 네, 예? 이해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1, 2, 3, 4, 5, 6위 중에 떨어진 건 우리밖에 없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요. 우리나라가 지난 한 30년 이상 동안에 세계 시장에서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한 3% 이상을 이렇게 유지해 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3% 밑으로 떨어지더니만 2.7%로 떨어지더니만은 올해는 2.66%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이 3% 이상을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졌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작년보다 우리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뭐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데 수출로 그러니까 성장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저런 추세가 쭉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보세요 바뀌었지. 네. 이것 때문에 하고 뭘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없이 그냥 내년엔 좋아질 거다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분기별로 수출 증가율이에요. 마이너스네 계속. 수출 증가율인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3분기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3분기가 이제 소위 말해 7, 8, 9월 달이거든요. 작년 7, 8 말씀하신 9월 달이요. 예.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보게 되면은 급락해 버리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4분기 보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1분기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많이 저게 수치가 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4분기에 지금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분기. 그럼 왜 그러냐면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10%였거든. 상저하고. 그럼 작년도만큼만 하려면은 얼마가 수출 증가율이 4분기에 나와야 되냐? 12%가 증가해야 돼요. 12%가 계산해 보면요. 그리고 작년 3분기만큼 되려면은 한 18% 달성을 해야 돼. 수출 증가율이. 그건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 작년도에 10%나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는 조금만 증가해도 플러스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4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그러냐면요. 수출을 가지고 왜 성장률에 이게 거냐면 우리 제가 1분기 때 성장률 하면서 그런 설명했잖아요. 다 마이너스인데 수출도 마이너스고 수입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그게 성장률에 기여를 했느냐.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든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 수출이 가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 GDP를 계산할 때는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국에 발표할 때요. 예. 근데 수출은 우리가 달러잖아요. 예. 달러로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은 1,000원일 때는 10조 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350원이게 되면 13.5조 원인 거예요. 똑같은 100억 달러래도. 그렇죠, 그렇지. 수출이 늘어나는데. 근데 지금 환율이 연초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그렇구나. 환율이 올라가서 예. 착시효과가 있죠. 있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수출 증가율 얘기할 때는 주로 달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달러로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GDP를 계산할 때는 원화로 이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화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빼기 수입에서 이제 그 효과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 외환보유고가 지금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고 계속 그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건데 지금 이제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 국채 가격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액면 가격 처음에 발행할 때 가격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1m로 쭉 내려가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발행 가격보다도 더 싸졌다는 얘기예요. 100원에 발행했는데 90원에 유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2020년 여름에 정점을 찍을 때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 국채 가격이 폭락했냐면은 4조 2천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달러. 예, 4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5배가 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요. 자, 그걸 넘겨봐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제 전체 가격이 그러니까 한 15%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한 4,1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요. 갖고 있다고 9월 말 기준으로요. 근데 그 중에 한 90%가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채권입니다.
미국채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 MBS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지금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우리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지고 손실액이 미실현 손실액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액면 가격으로만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 이거죠. 네? 자 넘겨봐 주세요. 장기채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운용을 하는데 장기채가 45%나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채가요. 이거 굉장히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사실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 찍힌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걸 현금화할 때는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면은 떨어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장부상에 있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보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붕괴됐다는 얘기가 일부 시중에서 나오는 해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현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런 걸로 쌓아놓고 있는데 그렇죠. 금방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이라도 남기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이제 폭락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엄청나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찍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다. 그 장부상 가격도 IMF의 적정 보유액보다 미달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현금화할 때는 훨씬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4천억 달러가 사실 IMF가 우리한테 외환 보유고는 적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작다. 이거죠. 현실은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자 넘겨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한국 그 외국 투자자가 최근에 갑자기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관련이 되니까요. 불안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MBS도 많이 이제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어요. MBS라는 게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채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 거의 20%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채권들의 실제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20%가 하락했으면은 만약에 저런 비율이면 우리가 100원 가지고 있으면 20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채 평균 내의 하락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가 붕괴가 나옵니다. 계산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그 주식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3월 달에 미국 은행위기 있었죠. 은행위기가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지금요. 이거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이걸 제가 띄어놨냐면은 내일 다스베다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구조하고 3월 달에 미국 은행위기하고 닮은 꼴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예고편으로 제가 이건 준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고가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위기가 뭐였었습니까? 은행에서 예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은행들이 그거를 메꾸려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걔네도 마찬가지로 미국채라든가 안전한 MBS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팔려다 보니까는 가격이 많이 하락해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메꾼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거 표 빼주세요. 이 표는 기대감을 떨어뜨립니다. 급격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3월달 은행위기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너무 많은 정보예요 오늘.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예고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고편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앞에까지 얘기를 하면 어쨌든 미국 제각도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보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어요. 가장 많이 정권에서요. 가장 많이 하락했고 다른 나라들은 다 플러스인데 우리만 마이너스야. 최근에는 특히 더 그렇다면서요. 그게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는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어. 문제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만 낭비하고 싶을 뿐이지 이게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거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저절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실질적인 외환 보유액이 그것도 줄어들고 이거를 있고. 해외 투자가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요. 큰일 났어. 이거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